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이 참 안 좋았습니다. 너무 날씨도 추워지는데 시장까지 추워지면서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의 전략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융과 은행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제는 은행 업종들, 종목들이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전체적으로 차트에서 좀 장대 음봉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꼭 좀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종목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신한지주입니다. 차트, 실적, 배당 이 세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네, 세 마리죠. 네, 차트도 좋은데 실적도 받쳐주고 또 거기다 배당금까지 들어온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금융과 은행 업종 종목들 중에서 이 KB금융 다음으로 신한지주를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금융주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성향이 좋은, 배당 성향과 이익 체력이 좋은 은행주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주나 증권주보다는 은행 섹터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의해서 은행주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10월 27일 SK증권, 11월 3일 한국투자증권, 11월 22일 IBK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중심으로 신한지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차트, 실적, 배당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기업이 신한지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3월 24일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에서도 분석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일 3월 24일로 차트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24일 중심으로 세로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3월 24일부터 주가의 추이를 본다면 짧게나 길게나 일부 수익 구간들이 좀 가능했었고 시가가 35,750원대였으니까 고점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약 20% 정도의 수익은 거뜬히 달성하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차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트 실적 배당인데요. 이런 순서로 좀 보기 위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늘 말씀드려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일 급락이 나오기 전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상 하단부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일 증시의 급락과 함께 은행주, 금융주에서도 큰 폭의 낙폭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상 평행한 선을 조금 그어놓고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 하더라도 현 구간에서는 이와 같은 반복되는 추세의 패턴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좀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말의 배당락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본다 하더라도 다시 추세 고점까지는 노려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코스피 지수도 연저점을 갱신했습니다. 1월 초 상승 초입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3월 수준의 주가 수준까지 좀 내려앉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는 매달 그 달의 캐치프레이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번 달, 지난달에는 용기와 주의를 병행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 구간에서는 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추세상 고점 영역에서 현금화 전략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 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께 어제 긴급 설문을 했는데 응답자 중 90%가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그 응답하신 분들 중 50%는 20% 이상을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40% 정도는 10% 수준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한 90%는 되셔서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서 소중한 곳에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나는 셋째 주 12월 17일까지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고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가
오미크론이 트리거를 좀 당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 20일까지는 현금 비중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현금 비중의 30%는 12월 20까지는 좀 남겨두면서 분할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 장전 모멘텀 투자 레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신규 접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종목들에 있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노력이 곧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12월의 캐치프레이즈는 용기가 기회를 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용기가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의 종목들이 그리고 또한 내가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이 아니라 내 돈 내산, 내 돈을 주고 내가 산 주식이라면 버텨보자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신한 지주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돌입을 했고 그 추세가 이미 3월 저점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사고 싶다, 내가 포트폴리오상 은행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서 신한 지주, 내돈 내산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더 저렴하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다가가 보자라고 선정 이유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좀 많이 급락하면서 3월 기준으로 주가가 돌아갔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수록 이 분할로 좀 차분히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이 신한지주가 차트도 차트지만 실적도 너무나 좋다라고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실적이 뒷받쳐주고 있는지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한지주를 3월 달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최고의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행 부분과 비은행 부문의 포트폴리오가 잘 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추세와 방향성도 이익과 실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 순이익 기여도를 좀 살펴보면요. 18년도에는 3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34%, 그리고 20년도 41.5%, 21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43.2%까지 비은행 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당기순이익 추이에서도 증권과 그 외 자회사에서 고른 성장성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당기순이익 비중도 18년도 은행은 68.6%에서 18년도 68% 이상의 은행 당기순이익 비중에서 20년도는 58.6% 그리고 21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56%까지 좀 다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지주라는 부분의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은행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이익 체력들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3분기 기준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1,157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조금 충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계 최초로 그리고 3분기 배당을 실시를 했죠. 2분기는 주당 300원의 배당을 했고요. 3분기는 주당 260원의 배당을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자 마진의 상승으로 앞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임에 따라서 4분기에도 배당 성향은 그리고 순이자 마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신한지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2개년도 연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22년도 지배주주 순이익도 4조 6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대비 9% 지배주주 순이익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도 자회사의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렸죠. 카드, 캐피탈, 증권, 금융투자 등 전반적으로 비은행 부문의 이자 이익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총 이자 이익이 9.4%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내년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GIB라고 하는데요. 그룹 또는 글로벌 인베스팅 뱅크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기업 고객 대상으로 한 금융 솔루션,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PO가 굉장히 많았죠. M&A나 부동산 PF 등 기업 고객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부문이 GIB입니다. 이 GIB 부문의 영업이익이 3분기 8,1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의 성장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누적 그룹 투자금융 쪽의 수수료도 1,230억 원을 넘기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의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카드, 캐피탈, 금융투자, 자회사의 이익 체력 워낙 좋아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GIB 사업 부문이 두각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그룹 전반의 수수료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 몫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2개년도 연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실적은 업계 최초로 3분기 배당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앞으로 배당 체력도 배당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높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차트 그리고 실적, 배당 3종 세트 모두 다 설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역시 IR 분석의 신이라는 별명답게 좀 자세하게 파헤쳐 주셨고요. 오늘자 우리 증시 대응 작전에서도 이 은행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주식 격언이 어색해질 만큼 이 배당 종목들 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저희가 차근차근히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어려움을 넘어서 극도의 공포 쪽으로 왔습니다. Fear and Extreme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탐욕 수치로 고점을 다가가고 있다가 이제는 완연히 30 미만으로 공포 구간에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코스피 12개월 평균치를 냈을 때 PBR 1배 수준이 2,790포인트 선입니다. 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뉴스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싸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종목이나 살 수 없는 구간이고요.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또 많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저렴한 구간에 돌입을 했지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거나 사도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매매와 신용 물량 청산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저녁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신용 잔고에 대한 추이를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낙폭 시기에는 35% 미만의 신용 물량, 신용 잔고 수준까지 내려와야 다시 한번 반등의 조짐이 나오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보니까 전일 저녁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신규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여행자 부부들에 있어서도 뭔가 여태까지 있었던 변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라는 속보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의 악재들이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출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내가 기다렸다가 아래 받쳐놓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낙폭, 반대 매매에 의해서 뭔가 내가 아래에 받쳐놓았던 물량까지도 체결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일 7천억 이상 순매수를 기록한 것도 받쳐놓았다가 투매가 나오자 체결이 됐던 모습들이 왕왕 이 수급에서도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밀하게
내가 그냥 나이브하게 아래 걸어놓고 이 정도 오면 사지면 좋겠다라는 의미보다도 이제는 정말 정밀하게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은 모든 계획과 시나리오 안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투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변동성 확대 구간에 돌입을 했고 공포와 최고 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보았을 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코로나,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인플레이션, 내가 처음 맞이했던 개념들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분할로 그리고 정말로 나의 시나리오 안에서 나는 12월 20일까지는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을 100으로 본다면 그중에 30은 12월 20까지는 보유를 해보겠다라는 의미로서 시장을 좀 12월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획을 잘 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신한지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은행 부문에 포트폴리오 매력이 좋다. 그리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더할 나위 없이 증가하고 있다. 탄탄한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이익 추세가 좋다. 이익은 증가하고 있고 이익 증가율도 개선되고 있고 자산의 건전성도 좋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으로서 업계 최초 3분기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신한지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성급한 접근보다는 명확한 가격 전략으로 분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믿을 만한 업종 은행주로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신한지주 종목 리포트 선정을 했습니다. 3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가 적중할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코멘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업데이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